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 인간관계, 소비 습관, 그리고 옷차림. 그런데 그 느슨함이 곧 편안함이나 자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후줄근한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게 되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스스로도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렇게 중얼이게 됩니다. 나도 이제 늙었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갈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거치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이며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옷을 입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세로 세상과 마주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외모보다 능력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하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겉모습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외모를 통해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심지어 성격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즉,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어쩌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그냥 편하면 되지. 물론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무성의함과 구분되지 않을 때만 그것은 진짜 편안함이 됩니다. 매일 입는 옷 한 벌에도 성의를 담는 사람은 삶 전체의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발부터 살펴볼까요? 발은 우리 몸의 중심이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내 인생도 이만하면 됐다는 포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은 당신의 삶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옷은 날씬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검은색만 고집하면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색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흐린 날에는 우울하고 맑은 날에는 상쾌한 것처럼 말이지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분이 전환되며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색은 단지 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누구나 옷장 한켠엔 늘어진 옷, 색이 바랜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외출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생기 없는 옷은 우리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힙니다. 풍수학에서도 생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늘어진 옷은 기운을 흐트리고 당신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좋은 옷을 입으라는 말이 결코 사치스러운 조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손목에 아무것도 없는 허전함, 단정한 옷차림에 시계 하나만 더해도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걸이, 브로치, 반지 하나가 그날의 복장을 완성시켜주는 활용점정이 됩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나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장신구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은 장식 하나에도 당신의 감성과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장이 구겨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옷은 나의 태도이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옷에 정성을 다했던 이유는 그들이 의복을 단순한 천조각이 아닌 자존심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이며 나의 삶은 여전히 활기차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옷차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자기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화사한 색을 입어야 젊어 보인다. 무채색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며 생기를 앗아갑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얼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기운을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입는 색이 바로 우리의 기운이 됩니다. 치마를 입는 것 또한 나이 든 여성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지보다 치마는 체형을 자연스럽게 감춰주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편안함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지켜주는 치마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선택이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을 잘 잡아주는 신발은 안정감과 함께 자신감을 줍니다. 뒤축이 없는 슬리퍼 형태는 자칫 불안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걸이는 익숙지 않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과한 시도는 오히려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반지, 목걸이, 브로치 같은 익숙한 아이템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약간 큰 진주나 보석은 성숙한 멋과 여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어도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다면 인상 전체가 망가집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곧게 펴며 걷는 습관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일직선으로 걷는 연습, 바르게 서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패션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이 삐뚤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값싼 옷이라도 정성껏 다려 입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면 보는 이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품격은 외모에서 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옷차림과 태도를 통해 밖으로 스며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이 단지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가꾸고 타인을 배려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면 옷차림도 분명 그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실천, 바로 단정한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 있습니다. 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태도이며 운명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스스로를 돌보고 단정하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늘 화사한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발 뒤꿈치가 닳지 않은 구두를 신으십니다.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 아니라 동네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일지라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단추 하나 허투루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사람은 모두 고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움은 단지 옷이 아니라 자세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옷차림이 그 자세를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사람의 운을 열고 닫는 날개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도 외형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구겨진 바지, 낡은 신발, 색 바른 셔츠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물건일 뿐이지만 그것이 내면의 침잠한 생각과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싼 옷이 어딨어. 그냥 편하면 되지. 물론 옷은 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정함은 불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셔츠 하나, 깨끗한 바지 하나, 맞는 크기의 신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옷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진다. 이 말은 오늘날 노년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른 옷차림은 바른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은 건강한 일상과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흔히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읽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분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를 포기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주름진 옷을 대충 걸친 분은 삶을 건성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발끈을 단정히 묶고 셔츠를 다림질한 분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친구 김 여사님은 올해로 8순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이 후줄근한 차림으로 밖에 나오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가실 때도 항상 깨끗한 옷에 머리를 정갈이 빗으시고 손목시계 하나 정도는 꼭 차고 나오십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옷이 마음을 지탱해 주는 날이 있어. 의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와 생활 습관, 태도,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검은 옷만 계속 입는 분은 종종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도 어두운 색은 감정을 억누르고 밝은 색은 감정을 환기시킨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의복은 수행자의 두 번째 피부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옷, 간결한 차림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단정한 옷차림은 곧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나이도 들었는데 하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소홀해진 외모는 결국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의 깊이를 배우고 존경을 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노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주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살아온 삶이 만든다. 이 말처럼 노년의 옷차림은 살아온 삶을 말없이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패션이라는 말도 흔해졌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노년층의 패션 감각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니어 모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내 삶에 남겨진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 아무렇게나 설 수는 없어요. 저는 한번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께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오셨는데 종업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그 부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시고 서로에게 와인을 따라주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옷차림은 인생에 대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옷차림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타인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분은 남에게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면의 단정함은 외면의 정갈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가진 분위기와 품격은 아무리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옷을 골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서서히 외면을 지나 내면을 향해 스며듭니다. 외면을 가꾸는 것에서 내면을 다잡고 내면의 단단함은 다시 외면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옷차림 하나로도 우리는 품격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와 실천, 그리고 작은 태도의 반복이 쌓여 만드는 삶의 예술입니다. 그 시작은 단정한 셔츠 한 장, 깨끗한 신발 한 켤레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소한 준비가 노년의 고요한 품위를 완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당신의 얼굴에 주름을 남기지만 옷차림과 자세는 당신의 삶에 품위를 더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멋지게 변해가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품격 있게 늙을 차례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단정하게 우리 모두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